안녕하세요. 직업은 섬유업체 대표. 올해 이른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름은 정세호라고 합니다. 대구에서도 조금 외진 경북 고령 쪽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엔 학교보다 논밭이 먼저였죠. 비 오나 눈 오나 형들과 함께 고추 따고 마늘 심고 볕단 매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마음은 책에 있었지만 손은 늘 땅을 파고 있었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대학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대구 시내에 있는 한 직물 공장에 들어가 하루 12시간 넘게 배틀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첫 월급은 3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일이 좋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을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내 손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작지만 간판 하나 내걸고 직기 2대짜리 섬유 공장을 차렸습니다. 위치는 대구 비산동, 어느 조용한 골목, 다 쓰러져가는 1.5평짜리 작업장이었습니다. 직원은 나 혼자, 거래처는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땀과 정직함으로 버텼습니다. 작은 의류업체들과 거래를 트며 한 땀 한 땀 신뢰를 쌓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만든 원단이 서울 유명 브랜드 눈에 띄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대구 섬유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구 섬유단지 안에서도 손꼽히는 업체로 성장했고 종합 직물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검소하게 삽니다. 자동차는 10년이 넘은 소나타, 옷은 늘 작업복, 집도 회사 근처 허름한 주택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삶을 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 혜자가 떠난 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이었죠. 혜자가 장을 보러 간다고 나간 날 연락이 없더니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다 트럭에 치인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돈보다 사람의 온기를 좇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 없이 남은 세월은 그저 사람답게 따뜻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 하나뿐인 아들 정윤호가 이제는 인생의 짝을 찾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땐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윤호는 올해 35, 서울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제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보단 책이나 스케치북을 더 가까이 했던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도 다들 뛰어다니며 사진 찍을 때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장난감 버튼만 눌러보던 아이였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밝고 활달한 애들이 교실을 웃음으로 채울 때 우리 윤호는 말 한마디 없이 책상 위에 머리 숙이고 있던 성격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도 빠지고 회의 자리에서도 말보다 메모가 먼저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걱정이 됐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엔 너무 순하고 너무 물정을 몰라서요. 사람 보는 눈도 부족하고 상대가 다정하기만 해도 금방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런 아이니까요. 그런 성격이기에 연애도 결혼도 늘 남의 일처럼 미뤄두고 살았던 윤호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땐 놀랍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과연 그 사람이 윤호 인생을 함께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수진 씨가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아요. 손님 상대하는 게 일이니까 대화도 잘하고요. 그래, 뭐 사람을 직접 보면 알겠지. 근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그게 부모님이랑은 좀 오래전부터 연락을 안 하고 지낸대요. 말은 안 했지만 사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말은 아끼고 마음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연애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끝까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며칠 뒤 윤호가 보여준 사진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 옆에는 예비 며느리 이수진이 서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화장도 꼼꼼하고 헤어스타일도 말끔했지만 그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가방, 구두, 옷까지 죄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고 귀걸이와 반지, 선글라스까지 빼곡하게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윤호는 반면 언제나처럼 셔츠 한 벌에 청바지 차림. 수수하고 단정했지만 그녀 옆에 서 있는 윤호는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냥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짓고 있는 윤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왜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을까? 요즘 세상이 그렇다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아예 끊고 지낸다는 건 무언가 사연이 있는 일입니다. 그게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가정을 꾸리고 오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린 건 겉모습이었습니다. 가방, 구두, 옷 전부 이름값 하는 브랜드로 휘감은 채 웃고 있는 사진 속 그녀를 보고 있자니 이 사람은 혹시 윤호보다 더 물질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우리 윤호는 아직 사람을 잘 모릅니다. 세상 물정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아이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어버리는 아이니까요. 그런 아이가 우리 집을 이끌고 내가 일군 회사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조금씩 손을 놓고 윤호에게 이 삶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짝을 잘못 만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집안도 회사도 그 마음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수십 년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집도 가정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자. 직접 봐야 확신이 선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윤호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인 제가 먼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평범한 차림을 골랐습니다. 낡은 셔츠에 약간 물 빠진 면바지, 구두는 닦지도 않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면 내 아들 곁에 둘 순 없지. 조용히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일한다던 매장은 대구 중심가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백화점 1층에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매장 안엔 손님도 직원도 하나같이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한 진열대 위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조명 아래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서 손님에게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여직원. 바로 이수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또렷한 턱선. 말할 때 손끝까지 신경 쓰는 듯한 동작. 저는 매장을 천천히 돌며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 손님이 지갑을 고르자 수진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번 시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직접 보시면 다들 반하시거든요. 손에 들어보실래요? 가볍네. 네. 가격은 750만 원인데 고객님 같은 분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 말투, 그 눈빛, 분명 능숙했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고객님이 고급일 때만 나오는 미소라는 것이. 그리고 마침 손님이 자리를 떠났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진열대 위에 놓인 가방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가방 꽤 근사하네요. 혹시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띄게 미소가 사라졌고 그녀는 짧은 숨을 한 번 쉬더니 다소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걸 흔히 들고 다니나요? 수지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마치 준비된 멘트를 꺼내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고급스러운 물건에 투자하는 게 요즘 트렌드니까요. 이건 일반 가죽이 아니라 특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저희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단독 디자인이라 희소성도 상당해요. 아, 말 그대로 가죽에 금이라도 입혔나 보군요. 제가 웃으며 농담처럼 건네자 수지는 잠깐 정색하듯 미간을 찌푸리며 곧장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가진 가치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서요. 이건 지위와 상징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그에 걸맞게 책정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곳에 잘 안 와봐서요. 어떤 건지 그냥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표정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손님, 아무래도 여기 제품들이 손님하고는 조금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이엔드 제품을 추구하시는 고객층이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이번엔 지갑 하나를 집어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얼마쯤 하나요?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얇아 보이네요. 재질이 원래 이런 겁니까? 특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고급스럽게 제작했기 때문에 일반 지갑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보시는 눈이 있다면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걸 알아볼 눈이 없다는 뉘앙스였죠. 그럼 이 옆에 있는 건요? 900만 원입니다. 말을 마친 수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고 몸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경호원 쪽을 향해 작게 손짓을 했습니다. 경호원이 그녀의 쪽으로 다가오자 수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손님 입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이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도둑도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묵직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곧 경호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오시면 더 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구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분명 예의 있게 포장된 내쫓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나가며 뒤를 힐끔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이미 다른 직원과 웃으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경계하던 그 표정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일에 익숙한 가식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수진의 태도. 그녀가 윤호 옆에서 지을 수 있는 미소가 과연 진심일까?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백화점 건물 내 직원들이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번엔 일 아닌 자리에서 편안한 태도를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직전. 사람들이 하나둘 커피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던 무렵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서 식은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동료 2명과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단정한 차림, 브랜드 로고가 박힌 핸드백을 어깨에 살짝 걸치고 발 뒤꿈치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정도의 하이힐, 손목엔 반짝이는 금속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고 동료는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조용히 그녀 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잔을 기울여 그녀 옷 위로 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나이가 있으니 이런 실수를 하네요. 수지는 어깨 위로 떨어진 물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엔 당황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짜증과 불쾌함.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옷 다 젖었잖아요. 그녀는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옷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1년 꼬박 일해도 이 옷 한 벌 못 사실지도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보상해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말씀만 주세요. 됐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내고 싶어도 물어낼 수나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불편하게 왜 이러세요? 진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를 찾았고 그 사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 내가 오늘 운이 더럽게 없네. 그리고 동료가 자리에 돌아오자 작은 목소리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네 물 쏟았는데도 눈치 하나 없이 앉아있네. 진짜 감당도 못할 거면서 여기 왜 오는 거래.
그 목소리는 명확히 들렸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품 매장이든 평범한 카페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태도는 그녀 안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실망한 채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런 무례하고 버릇없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호와의 결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외적으로 잘 꾸며졌다고 해도 진정한 인품과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내 아들의 인생을 맡길 순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느 때처럼 정원으로 나가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호스를 들고 상추밭에 물을 주던 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흙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들려오는 발소리. 고개를 들자 아들 윤호와 함께 수진이 마당을 지나 집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평소보다 한결 밝은 얼굴이었고 그 옆에 선 수진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다소 긴장한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아버지에게 인사시키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채소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그대로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에 사는 그저 늙은 정원사 같아 보였겠죠. 윤호는 바쁘게 말했습니다. 여기 테라스에서 잠깐만 기다려줘. 회사에서 급한 전화 와서 금방 받고 올게. 그리고는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수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원, 테라스, 오래된 나무 기둥, 벽에 걸린 낡은 시계까지. 그녀는 입가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사도우미 미영 씨가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좀 내드릴게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힐끔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모든 집안일 다 하시면 꽤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회장님이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일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집이 아담하네요. 부자라고 들어서 좀 기대했는데 규모가 뭐랄까 조금 아쉽달까? 인테리어도 좀 오래된 느낌이고요. 미영 씨는 말을 아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된 것들에서 오는 편안함을 좋아하세요. 큰돈 들여 고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그렇군요. 뭐 제가 들어오면 조금씩 바뀌겠죠. 젊은 감각도 필요할 테니까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 집의 이미 주인이 된 사람처럼. 그때 미영 씨는 뒤쪽 정원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한 듯 작게 인사하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저와 눈이 마주친 뒤 처음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금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이내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저기 혹시 아버님 앞에서는 저한테 말 붙이거나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해요. 괜히 오해 생기면 좀 그러니까요. 제가 이 집에 곧 사모님이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잘리고 싶지 않으시면요. 저는 웃지도 않았고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속에서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으며 비꼬듯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집 관리하는 거 당신같이 나이 든 사람이 하니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집이 시대 뒤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앞으로 다른 직장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시선을 떨구며 텃밭에 다시 시선을 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기둥도 그렇고 저기 벽에 붙은 저 낡은 벽걸이 시계. 그거 진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식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녀는 또다시 테라스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다 바꿔야죠. 가구부터 조명, 벽지, 문 손잡이까지요. 요즘은 감각이 전부잖아요? 이렇게 옛날 스타일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할아버지도 시대 좀 따라가셔야 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려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곧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게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중에 뭔가 바뀌어도 기분 나빠하시진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여기에 사모님으로 들어올 거니까. 제 말만 잘 들으면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그냥 조용히 계셔주세요. 저는 물을 주던 호스를 조용히 내려놓고 차분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술 더 떴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마치 면접 합격 통보라도 받은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 세상은요. 겸손하게만 살아선 안 돼요. 자기 위치 딱 잡고 사람 위에 서는 법도 알아야 하죠. 제가 명품 백화점에서 일해보니까 느꼈거든요. 돈이 사람을 만든다. 그 말 진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 윤호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방금 아버지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제야 수진은 내가 정세호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그녀의 표정이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시선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고 저와 윤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 씨, 몰랐을 땐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게 바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진짜 자네 모습이었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자네는 뭘 먼저 보았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돈이 있을 것 같은지, 그게 자네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더군. 내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원 손지라는 노인 하나를 보고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대를 했지. 왜냐? 자네 눈엔 그 사람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등급을 매긴다는 건 배운 교육이 아니고 벤 인성이야.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품을 판다고 자기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야. 겉이 반짝인다고 속까지 고운 게 아니지. 자네가 걸친 그 값비싼 옷보다 나는 이 낡은 바지 하나가 더 떳떳하네. 왜? 나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수진은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했을 텐데요. 그래, 자네 말 맞네. 알았더라면 안 그랬겠지. 근데 수진 씨, 그게 문제야. 자네는 안다고 해서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잖아. 그 말은 곧 겉에 보이는 사람한테만 잘하겠다는 뜻 아니겠나. 진심은 그런 게 아니지. 진심은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지. 그 순간 윤호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윤호 씨, 저는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버님이실 줄은 정말 몰랐고. 그럼 내가 당신에게 아버지 소개 안 했으면 그대로 계속 무시하고 깔봤겠네요? 사람을 그렇게 겉으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내 가족이 되겠어요? 수진은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윤호는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난 완전히 확신이 생겼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들어와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발 들이지 마세요. 수진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테라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정적이 흘렀고 윤호는 두 손을 꽉 쥐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랑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쓰럽지만 그 역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가사도우미 미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 말인데요. 제가 며칠 전 그녀가 일하던 매장 쪽에 다녀왔습니다. 매장이에요. 예, 조용히 분위기만 살피려 했는데 마침 수진 씨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나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해고됐답니다. VIP 고객들과 여러 차례 트러블이 있었고 그쪽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상사에게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바뀌지 않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주 주변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다더군요. 남자친구가 큰 섬유회사 회장 아들이라고.
이제 곧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돈 걱정 없는 삶이 곧 온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누군가 확인해 주니 마음이 더 씁쓸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호가 제 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어딘가 깊은 데서 슬픔이 비치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 수진 씨를 반대하셨을 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 배경을 보고 접근한 거였군요. 윤호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번 일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야. 값진 교훈을 남긴 거다. 그날 이후 윤호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층 깊어졌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도 스스로 책임을 지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몇 년 후 저는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호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어느새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사람을 지켜보는 눈,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됐다.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거라는 믿음이 든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에 나는 안심이 된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내려놓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정원을 돌보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작은 봉사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골목 어귀의 작은 밥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단돈 3,000원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정 많은 가게였죠. 밥을 퍼담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또 오셨어요? 덕분에 어르신들 배 든든히 채우고 가십니다. 조용히 인사하고 나서는 길,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크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은 인생이었기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과 태도라는 것을. 그것만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에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